자, 첫 번째 사연.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안녕하세요, 검디! GD처럼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을 찌푸리며 약 오르는 목소리로 걸어 닫고. 그쵸? 자, 이 사연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귀엽고 찬란한 어느 사건을 고백해 보려고 해요. 저희 초등학교는 실내화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입구마다 실내화를 넣어두는 신발장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후 6시. 초등학교 방과후가 끝나고 친구들과 축구를 한 후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더랬죠. 자, 겨울이라 어둑어둑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던 도중 후문 유리창 너머로 신발장 전등이 켜져 있는 걸 봐버렸지 뭐예요. 지금에서는 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저는 무언가에 홀린 것 마냥 재빠르게 후문을 열어 제꼈더랬죠. 그리고는 후문 계단 옆 신발장에 있던 모든 스티로폼 실내화를 일일이 손으로 꺼내 계단 밑 공간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 신발장에는 고학년 학생들의 모든 실내화가 있어서 그 수는 약 400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상쾌한 일탈을 즐긴 후에 저의 손은 실내화들의 구수한 냄새들이 혼합되어 묻어 있었고 온몸은 겨울인데도 땀이 뻘뻘 났더랬죠. 자, 정말 뿌듯했던 감정이 10년이 지난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려고 하던 도중 저는 제 아랫배에서 어떤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고 괄호 열고 작은 신호 괄호 닫고 그리고 아주 상쾌한 배출 행위를 그 실내화 더미 위로 싸질러 버렸더랬죠. 그리고는 저는 제 실내화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날 학교는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요. 겨울이라 제가 분출한 그 액체가 얼어붙어 스티로폼 실내화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했더랬죠.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 어제 가져온 실내화를 가방에서 꺼내 신고 수업을 들었답니다. 그날은 저희 반에서 저만 실내화를 신고 나머지는 양말을 신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우월감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 좋은 시간도 잠시 저는 일주일 후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글쎄 후문 CCTV에 제가 찍혔다지 뭐예요? 다행히 선생님이 조용히 사건을 무마해 주셔서 초등학교 친구들은 아직도 모르지만 제 6학년 담임도 그 선생님이 맡으셔서 1년 동안 아주 삐질삐질 힘들었네요. 초등학교 시절 재밌고 부끄러운 흑역사를 어디에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풀어봤어요. 그럼 곰바. 자, 이거는 흑역사가 아니라 그냥 남이 모르는 나쁜 짓이나 그죠? 그 괴인, 그쵸? 괴인 뭐 이런 것들 사연 때 보내주셔야지 흑역사 아니죠, 그죠? 네, 그냥 미친놈이시네요. 그냥 사이코죠, 사이코. 자, 그냥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자, 사이코. 자, 다음 사연입니다. 하이, 꼼디! 가로 열고 발랄하게 걸어 닫고 제 아주 어린 시절 흑역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유치원 정도로 딱 하네요. 그렇죠?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닌텐도 DS 라이트였었더랬죠. 지금이야 경제관념도 생기고 절제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지만 그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저는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부모님이 사주실 때까지 참피 새끼 마냥 때를 쓰는 불속성 효자였더랬죠. 그렇죠. 불효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닌텐도를 갖기 위해 때를 썼지만 여느 장난감과는 다른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인지 부모님은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닌텐도를 갖고 싶다는 욕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유원지를 가게 되었더랬죠.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야외였으니 아마 에버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각설 부모님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놀이기구를 타고 놀았더랬죠. 그러던 도중 한 무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댄스 배틀 무대였는데요.
중요한 점은 댄스 배틀에서 우승하면 닌텐도를 선물로 준다는 것이었죠.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저는 저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무대의 크기와 관객의 수는 정말 어마어마했지만 닌텐도에 눈이 멀기도 했고 아직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나이였던 저는 바로 참가했더랬죠. 참가한 어린이는 저 포함 4명이었습니다. 사회자가 한 명 한 명 댄스를 시키는데 앞서 3명은 각기 다른 묵은본 댄스를 했지만 10근본 개다리 춤밖에 몰랐던 저는 냅다 개다리 춤을 갈겼더랬죠. 역시 친척 지가 오픈 치트키였던 개다리 춤이라 그런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제일 압도적이었기에 저는 우승을 확신하고 있었더랬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회자 이 씹새끼가 댄스를 한 번 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3명은 차례차례 아까와는 다른 춤을 선보였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는 개다리 춤밖에 몰랐던 저는 불안 개다리 춤을 추게 되었더랬죠. 자, 한 번 더 개다리 춤을. 그러자 앞줄에 앉은 관객은 야, 쟤 또 개다리 춤 춘다 키키 라며 비웃었고 사회자는 저를 또 그거냐며 조리돌림했더랬죠. 존나게 서러웠습니다. 댄스 배틀은 그렇게 끝나고 저에게 남은 것은 닌텐도는커녕 새롭게 알게 된 수치심이라는 감정뿐이었더랬죠. 그래도 부모님은 제가 안쓰러운지 결국 닌텐도를 사주시며 해피엔딩으로 끝났더랬죠. 플러스 이후 근캠몬, 근비, 근히튼 등등 재미있는 게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이런 사연이네요. 그쵸? 그래도 부모님이 마지막에는 사주시긴 했네. 그 닌텐도를. 아, 근데 저렇게 약간 좀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닌텐도를 하고 싶었으면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은 저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춤을 추고 또 춤 한 번 더 췄다가 똑같은 거 한 번 더 췄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면 사줄만 해. 근데 이거 안 사주면 좀 그래. 그쵸? 아니 근데 사회자가 좀 근데 사실 이것도 근데 이 작성자분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남돈 버는 게 어려운 일이야. 남돈 버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닌텐도 정도 되는 거면 댄스 한번 2번 정도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심지어 뭐 경쟁자가 3명밖에 안 됐다며. 그쵸? 그죠? 자, 감사합니다 사연.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곰하루방 가로 열고 모르실까봐 해석해드리면 곰보님 하이루 반가반가라는 뜻입니다. 가로 닫고 곰하루방. 최근 빌런 주제나 유사과학 주제에 쓸 것이 없어 청취자의 입장으로 듣던 차에 오랜만에 쓸만한 주제가 있어 다시 사연을 올려봅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시기였는데요. 저희 고등학교는 지역에 흔치 않았던 남녀공학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약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겨내고 들어왔지만 자, 한남 영재. 실상은 남자랑 여자는 건물도 달랐고 반도 분만이었던 반쪽짜리 공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랬죠. 자, 이런 거는 미리 알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죠? 하지만 이런 삭막했던 학교에도 동아리나 합동 수업 등엔 여자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어 참 좋았죠. 초등학교 시기엔 여자를 때리고 다녔고 중학교 시기엔 깝치면 좆되는 학교라 괄호 열고 전국 학력 진단평가 뒤에서 2등에 빛나는 양아치 학교였음 괄호 닫고. 친구랑 하스만 하는 씹덕 찐따 생활을 했기에 처음으로 여자와 친목질을 하게 된 저는 모쏠 라다답게 곧바로 사랑에 빠지고 말았더랬죠. 사랑해. 그 아이는 저와 사회문화과학 학동 수업을 듣는 아이였더랬죠. 키는 저보다 작았고 여성스러운 긴 머리가 매력적이었던 그 아이는 사실상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입 터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저는 그 아이와도 재미있게 놀았고 썸이라는 것을 탄다고 봐와도 무방했습니다. 자, 썸. 그렇지만 하늘이 제 과거 업보에 대한 저주를 내린 것일까요? 괄호 열고 자전거 타고 유희왕 카드 절도 여아 폭행 초임교사 펑펑 울리기 괄호 닫고. 제게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에도 저희 학교는 남자와 여자 동이 분리된 형태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동의 다른 이성이 나타나지 않는 구조였더랬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수업 중엔 남고스럽게 지낼 수 있었더랬죠. 남고답게 개병신짓 하는 게 최고의 미덕으로 인정받았고 저도 극단적 재미 탈레반이었기 때문에 그 수위가 어떻듯 웃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랬어요. 저도 약간 이랬습니다. 특히나 여자에 환장하는 한국 남자 번데기 괄호 열고 부하 예정 괄호 닫고 답게 백드립을 매우 많이 쳤더랬죠. 자, 당시 유행하던 것은 쉬는 시간 칠판에 여성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요. 미학적인 의미를 가진 누드화와 다르게 오로지 재미와 욕망을 위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은 특정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그림을 좀 그렸었던 저는 그 부분 그리기 스페셜리스트였는데요. 스페셜리스트,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이죠. 다른 아이들이 다리, 허리, 얼굴 등의 구성을 집어넣으면 와서 활용점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타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발견했고 저 또한 그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미켈란젤로죠 거의 그쵸? 이후 만족하고 쉬는 시간 동안 방치하다 그림을 지웠죠. 그리고 제가 고대하던 사회문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그 썸 타던 아이가 있었기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참 설렜었더랬죠. 그런데 갑자기 안경 쓰고 머리를 뒤로 꽉 묶으며 약간 수염이 난 풍채 있는 여자아이가 사회문화 선생님에게 수업 시작하자마자 손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바로 6반 칠판에 여성의 나체가 그려져 있었고 성기 또한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은 크게 놀랐고 남자아이들도 좆됐다는 표정으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더랬죠. 이후 사회문화 시간은 바로 범인 찾기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우 분노했던 담임 선생님은 범인을 반드시 찾아주겠다며 신신당부를 했더랬죠. 자, 당시 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486 그쵸? 일단 국룰로 자수를 하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친 새끼 아니고서야 나갈 리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나가지 않았더랬죠. 매우 화가 나신 선생님은 그 제보자에게 누가 그렸는지 혹시 보았냐며 물어보았고 그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5명의 아이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억울해서 팔짝팔짝 뛰어야 했지만 나머지 4명도 보엑스만 안 그렸지 다른 부분 그린 애들이라 지들이 안 그랬다고 반박은 못하더군요. 안 걸린 애들만 매우 이득이었습니다. 이거 많이들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합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임 선생님께 5명을 데리고 교무실로 데려가게 되었고 저희들은 몽둥이로 개처맞기 전에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이후 저희 5명은 징계 안 받는 대신 엉덩이를 빠따로 10대 맞기로 합의했고 이후 저희는 그 수업 시간에 앞에 나가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고해성사하게 되었으며 그 제보자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학교네요. 그죠? 그 이후 모든 교내 여자아이들에게 저희 5명이 개 변태새끼 을사오적이 되어버렸더랬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보엑스를 그린 범인이 저라는 것 또한 소문나 그중 이완용급 취급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아이들에겐 보카소라는 명예로운 별명으로 불렸더랬죠. 보카소. 저와 썸을 탔던 그 아이에겐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으며 연락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달라는 장문의 카톡이 왔고 합동 수업을 할 때면 다들 귓속말로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저는 정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았더랬죠. 여태까진 이상한 짓 하고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걸린 것이라 그때 처음 죄의 무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냥 학교를 자퇴할까 2주간 고민을 하다 그냥 합동 수업만 안 하면 만날 일 없으니 좆가고 살아야겠다는 자기 합리화에 성공해 그 이후에는 그냥 다녔습니다. 가끔 제 카톡 친구 창에 있는 그 여자아이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참 부끄럽네요. 곰디도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궁금해요? 곰디! 이런 사연이네요. 이런 사연. 아니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를 찾아내나요 보통? 신기하네. 나는 사실 그림은 잘 못 그려가지고 이런 경험은 없는데, 아니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이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그죠잉? 아니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 그렸다고 약간 여자가 정이 다 털려가지고 연락하지 말라는 장문 카톡을 보낼 정도야? 근데? 그 정도야? 아니 어릴 때도 아니고 고등학생 때래.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반대로 생각해봐. 나랑 약간 좀 설레이는 여자가 칠판에 자댕이를 그렸어. 달랑달랑. 그것도 존나 잘 그렸어. 자카소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음, 잠깐만, 모르겠네. 아, 근데 좀 싫을 것 같긴 하다. 좀 싫을 것 같긴 하다.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그러면은 약간 너무, 음, 뭘 바로 실물 보여줘. 좀 깨긴 해. 그쵸? 좀 깨긴 하네. 좀 깨긴 한다. 그쵸? 그린 거는 그렇다 쳐도 전교에 소문난 게 에바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 따로 좀 하지. 저거를 말이야. 유도리 없게 말이야. 자, 일단 잘 읽었습니다. 재밌는 사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 꼼디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익명 부탁드려요. 자,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의 대학교 1학년 시절 흑역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저에겐 친한 학과 동기 여사친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당시 학과 1학년 선배의 남자 선배와 연애를 하고 있었더랬죠. 어느 날 밤 저는 평소와 같이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여사친에게 전화가 왔더랬죠. 내용은 즉슨 자신이 남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자가 있군요. 그죠? 저는 그 당시 그 친구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 그 친구를 만나러 달려갔더랬죠. 그 친구와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친구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더군요. 그곳은 다른 여자 선배 자취방이었더랬죠. 다른 여자 선배 자취방. 무언가에 이끌리듯 여자 선배 자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자취방엔 아무도 없었고 저와 그 친구만 있었어랬죠. 없었다네요. 선배가 비워줬나봐 방을. 자취방에 들어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친구가 자긴 씻겠다고 화장실로 들어가더군요. 갑자기 지금 생각해보면 야스각이구나 하고 콘돔을 사러 편의점에 달려갔겠지만 대학교 신입생 쑥맥 개찐따였던 저는 돌하르방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더랬죠. 2, 30분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샤워를 마치고 나서 화장실에서 나오고 잠자리에 들었죠. 어찌저찌 하다 보니 저희는 한 침대에서 껴안고 자게 되었습니다. 개찐따였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코포행만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괄호 열고 씨발 그때 왜 안 했지? 괄호 닫고. 그렇게 저는 한숨도 자일지 못한 채 그렇게 아침을 맞았고 정말 혼란스러운 나머지 이 친구에게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저를 엄청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었고 그날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제 자취방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위 얘기를 친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날 전공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로 갔는데 다른 여자 동기가 저에게 야 괜찮냐? 라고 물어보더군요. 창피해 뒤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친은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야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제 자신을 희생해서 한 커플을 다시 이어줬다는 역할을 해 뿌듯하기도 합니다. 사연 끝! 자, 이런 사연이네요. 아니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 어떻게 했어야 됐어? 남자 입장에서? 아니 나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 바로 야스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사실 자취방을 불러놓고 갑자기 남녀 있는데 그 뭐야 샤워를 했다 이거는 사실상 한번 하자는 거잖아. 한번 갈기자는 거잖아. 그쵸? 한번 갈기자는 거잖아. 그쵸? 아니 근데 그 뭐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약간 좀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게 이 사람은 막 그냥 그 뭐야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그냥 약간 외로운 마음에 그냥 다른 남자랑 한번 자보려고 그냥 한 거잖아 이게. 그쵸? 그렇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친구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거절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뭘 먹고 봐야 된다고야. 아니 호감이 있었다며. 그 작성자가 외요가 아니라 아니 거기서 하루 막 갑자기 자면 그냥 거기서 끝 아니야? 그 이후로 뭐 잘 만나서 사귈 수가 있어? 이렇게 섹스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섹스를 하고 난 이후에? 하고 나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게 떡이라고? 그래? 아, 이해를 못하겠네. 몰라 일단 저는 만약에 이게 뭐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은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작성자가 이 여자한테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은 그냥 거절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니 이래서 유희영하던 찐따나는데? 아니 그런 거야? 모르겠네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자 일단 감사하고요 사연 그쵸? 근데 뭐 이분은 하려고 했는데 그 망설였기 때문에 사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됐네요. 아니 할 거면 하고 말 건 말든가 하지도 않고 말지도 않고 그냥 애매한 사이로 끝난 다음에 다음날 넌 나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런 거잖아 그쵸? 자 이건 좀 최악이 아닌가 그래도 그죠? 그죠? 난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 다른 여자 동기가 또 소문 나버렸어 이미 사방팔방에 가봤어. 야 괜찮냐? 자 그쵸?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봉수를 곰비 괄호 열고 최대한 발음을 꼬며 신사스럽게 가로 닫고 익명 부탁드려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잠깐만요. 자 물 좀. 자 또 곰디가 또 목이 아파.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흑역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이사를 가서 남자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첫날에는 전부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고 저 역시 인싸는 아니었기에 조용히 지냈더랬죠. 담임 선생님은 40대 여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반 친구들끼리 서로 빨리 친해지길 원했는지 다음 국어 시간까지 1에서 5번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발표 준비를 해오라는 겁니다. 자, 곰버거, 자, 나가라. 그죠? 저는 3번이었기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발표 준비를 해왔고 다음날 국어 시간이 왔습니다. 1번 친구가 평범하게 발표를 마쳤고 2번 친구의 발표가 다가왔습니다.
원래 발표란 게 자기 앞번호인 내가 발표를 잘하면 그것만큼 족같은 일도 없기에 이번 친구가 제발 못하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번 친구는 자기소개를 하는데 PPT까지 준비해서 열심히 발표를 하는 겁니다. PPT 내용은 더욱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씹덕 애니 여자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는 당시에 한창 성욕이 불타오를 나이였고 괄호 열고 그것도 또래에 비해 컸음 괄호 닫고 1일 1코코이는 기본으로 했기에 학교에서 야한 생각도 자주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발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씹덕 친구가 예쁘장한 애니 캐릭터들을 정성스레 소개하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코코이 칠 때 봤던 야애니가 머릿속에 생각나 저의 자댕이가 발표 전에 벌떡 서버린 겁니다. 자. 어떻게든 발표 전까지 발딱선 자댕이를 죽여보려 했는데 이상하게 가라앉히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 야애니의 장면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 코코이 칠 때는 사람이 나오는 야동만 봤었기에 처음 접한 야애니는 저에게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기에 머릿속에 계속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야애니 충이 있긴 하네요. 그쵸? 그 친구의 발표가 어찌어찌 끝나고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그냥 제자리에서 발표하면 안 되겠냐고 묻자 당연히 안 된다고 앞에 나와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가야 했고 안 그래도 체육이 끝난 뒤 바지만 안 갈아입은 상태여서 더욱 튀어나와 있는 저의 자댕이를 주머니에 두 손을 넣어 막은 상태로 재빠르게 앞으로 뛰어 교실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교탁에 딱 붙였습니다. 자,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고 저도 앞 친구처럼 첫날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나름 열심히 PPT를 준비해왔기에 발표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교실 끝자리에 있던 친구가 제가 교탁에 서 있으니 PPT가 잘 안 보인다고 선생님께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발딱선 그곳을 가리려고 어정쩡한 자세로 교탁에 너무 딱 붙어 기대고 있었기에 선생님은 그 모습이 건방져 보였는지 끝에 친구가 안 보이니까 교탁에 기대지 말고 나와서 똑바로 서서 발표하라는 말을 했고 저는 PPT가 안 보인다고 말한 친구에게 속으로 패드립은 물론 온갖 심한 욕설을 갈겼습니다. 저의 그곳을 가려주던 소중한 교탁에서 벗어나야 한다니 충격에 빠진 저는 우물쭈물하다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절 지켜주던 교탁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옷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교복이라 짧아서 가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하고 손으로 가려봤자 들킬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체념하고 교탁에 나와 저의 우람한 그곳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당하게 나와 발표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조용하던 교실에는 저의 툭 튀어나온 그곳을 웃음이 터진 아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저는 쪽팔려서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발표를 해야 하는데 너무 창피해서 말이 안 나왔고 동시에 선생님은 눈치 없이 반 애들한테 야 이 자식들아 그 나이 때 발기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웃지마 너네들 이라고 말하는데 믿었던 선생님마저도 우참을 하면서 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저보고 땡땡아 다음에 발표할래? 라고 물었고 저는 불같이 빨개진 얼굴을 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가지고 처음 고등학교를 다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저는 그 사건 이후 같은 학년 사이에선 발기방이라고 불리는 슈퍼스타가 되었고 학기 초반부에는 같은 반 아이들은 물론 다른 반 아이들도 반까지 찾아와서 저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보고 지나가는 등 자주 놀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 같은 남자만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도 이해한다는 듯이 적당히 놀렸고 시간이 지난 후 그 사건은 다행히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 역대급으로 쪽팔리고 창피한 저의 흑역사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가 남고를 다녀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아디오스. 자, 이런 사연이네요. 저도 근데 약간 이런 사연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사연일 때 일어서야 되면 그냥 일어났어 나는. 난 당당하게 일어났어. 난 그냥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나가지고 약간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면 얘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웃거든. 그리고 난 애초에 광대 포지션이라 가지고 뭘 티가 안 나. 그냥 씨발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그냥 뭘 존만해서 안 보여. 아니 이게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나가면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면은 그냥 웃고 말아. 아니면 그냥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발기를 해가지고 좀 다음에 좀 해도 될까요? 약간 요런 식으로 지금 못 걷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발기해가지고 좀 못 걷겠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 왜? 이게 왜 성희롱이야? 아니 이렇게 말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여자 선생님이잖아. 아 그런가? 아 그런가? 아 하긴 난 남자 선생님한테 그러긴 했는데 뭘 여우짓이야. 아니 근데 사실 발기에서 그 못하겠습니다. 지금 좀 힘듭니다. 좀 약간 사연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좀 걷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거동에 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문제가 되는 일이야? 그쵸? 자 빼주세요는 자 나가라. 그죠? 자 나가야겠죠? 그죠? 자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이해해주는데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존나 그냥 씨발년이네 이런 말을 될지 모르겠는데 야 이 자식들아 그 나이 때가 발기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뭐 이 지랄을 하고 있네. 지가 나오라 그래놓고 못 나가겠다 하는 애를. 그죠? 자 이게 또 코리안 가이 제조를 하지 않으셨나. 그죠? 사연자분이 한남 돼도 저는 뭐 착한 한남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쵸?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 꼼방와 꼼디 괄호 열고 최대한 열받게 괄호 닫고.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거 한 게 아니라 곰디 덕분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지구 평평설 비건으로 씹창난 곰붕이에요. 괄호 닫고 렛츠 플랫. 자 괄호 닫고. 이딴 걸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흑역사가 아닐까 싶지만 오늘은 다른 사연을 보내보아요. 이번 사연은 바로 브라질리언 왁싱입니다. 자 어느 날 제 소중이가 가려웠습니다. 평소처럼 한 손으로 긁다가 정신 차려보니 양손으로 피가 날 때까지 미친듯이 긁고 있었고 그제야 소중이가 문자 그대로 좆된 걸 직감한 저는 결국 동네 비뇨기과를 10년 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에.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수치스러운 공간이었더랬죠. 제가 AV 인터뷰하는 여배우 마냥 수줍게 방으로 들어가자 의사는 역시나 다짜고짜 바지를 내려보라고 했고 알고 있다는 듯 힘차게 팬티까지 원큐로 내리버리자 의사는 오우 좀 놀 줄 아는 녀석인가? 라는 표정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듯이 제 소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어우 그죠? 여전히 현란한 손놀림으로 제 소중이를 조이스틱 다루듯이 상하 좌우로 돌려대며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라고 묻자 저는 학습 능력도 없이 수줍게 거기가요 라고 대답을 했고 의사는 거기라고 하면 몰라요 자세히 말해봐요 라며 더욱 손놀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결국 수치심에 못 이겨 성기가 가려워요 라며 자백하고 말았더랬죠. 자, 제 병명은
사면발이였더랬죠. 사면발이균이 제 야추터를 정글 삼아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야스가 언제였냐는 의사의 질문에 제가 고개를 젓자 의사는 환자분 솔직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라며 일갈했더랬죠.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라며 고개를 떨구자 의사가 추격자에 나오는 의사처럼 섹스를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되물었고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 살면서 야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며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병원을 나서면서 너무나 큰 수치스러움에 전 바로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간 그곳은 어느 가정집이었더랬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제게 철면수심을 닮은 시술자분께서 혹시 군대 갔다 오셨나요? 라고 묻더군요. 제가 아니요 라고 하자 웃으면서 자기 해병대 동기들도 시들 중에 아파서 빤스런을 했다며 미필은 못 버티실 텐데 라면서 겁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비록 미필이지만 저는 이래봬도 한다면 하는 남자 자존심에 금이 가더군요. 악으로 깡으로 버텨보겠다고 소리 하나 안 지를 자신이 있다며 야추를 힘껏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첫 테이프가 제 야추털에 찰싹하고 달라붙자 익숙한 공포가 제 등골을 찌릿하며 지나갔고 테이프가 촥 하고 떨어지는 순간 저는 개지바이 마냥 깍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화끈한 아픔에 저는 딱 화들짝 놀란 저는 혹시 이 새끼가 야추털이 아니라 야추를 떼낸 게 아닌가 싶어서 가랑이를 내려봤지만 야추는 멀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형님은 호탕하게 껄껄 웃으면서 안 떼갑니다. 걱정 마세요잉 이라며 절 놀리더군요. 그리고 테이프를 제 야추털에 파이크 국마냥 쿵쿵쿵 찍어대기 시작하였고 전 거대 오크한테 당하는 여기사처럼 입술을 깨문처럼 항, 흡, 응깃 비명을 참아대며 몸을 비틀어댔습니다. 시간은 참 정확하게도 1분에 60초씩 흘러갔고 얼마나 지났을까? 철수 형님의 테이프는 어느새 철수세미가 되었고 전 매끈해진 백사타구니를 봉수가처럼 빨갛게 물들인 채로 침대 위에 움찔거리고 있었더랬죠. 빨리 이 옷을 탈출하려고 뒤를 돌아 옷에 손을 뻗는 저에게 네 좋습니다 그대로 엉덩이 쭉 내미세요 라며 2페이지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 치욕스러운 OTL 자세로 제 그곳을 철수 형님께 힘껏 내민 채로 고개를 베개에 쳐박았고 차가운 물티슈가 제 엉덩이 속으로 쑥 들어오자 그 묘한 느낌이 저절로 행 소리가 나오더군요. 그렇게 제 엉덩이는 형님의 손에 털 많은 천도복숭아에서 매끈한 자두로 변해갔습니다. 자두. 모든 시술이 끝나고 그 형님은 마지막으로 사타구니에 젤을 발라주었습니다. 뜨거운 사타구니에 시원한 젤을 발라주어서인지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던 탓일까요? 비록 그때 상스럽지만 그만 제 소중이가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지코인 마냥 상승하는 소중이를 달래려고 마음속으로 애국가도 불렀지만 몸은 솔직했고 굴욕감에 지금 당장 95%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그 형님이 저 결혼했습니다잉! 이라고 껄껄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그렇게 저는 화끈해진 사타구니를 부여잡고 옆으로 누워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형님의 손길에 어루만져져서 서버렸다는 자괴감에 한동안 코코이 할 기분이 안 들더군요. 짐을 잃어버린 사면발이는 덕분에 금세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 여러가지도 사라진 듯한 저의 첫 왁싱 체험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신 곰디 감사합니다. 아래는 거사시 하기 전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야추 사진은 정지 먹을까봐 컷했습니다. 자, 요런 사진이 있네요. 그죠? 왁싱. 자, 왁싱 할 때 사진. 그냥 장면이네, 장면. 그죠?
자, 가정집에서 발, 그죠? 자, 꼼지락거리는 발이 있고요.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저도 근데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봤는데 저는 그 개인 1대1 개인샵에서 여성분한테 받았는데 좀 저는 사실 안 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혁준이랑 얌얌이랑 갔는데 방송했었어 그때. 물론 난 안 서더라고. 원래 근데는 좀 서거나 약간 뭐 쿠퍼액이 나오거나 약간 이런 게 정상이라 하더라고. 남녀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너무 흑역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뭐 안 섰으니까요. 그죠? 곰보 엉덩이 존나 이쁨? 진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또 근데 나름 흑역사라면 흑역사일까요? 그때가 한창 봄이었는데 그 왁싱사 분께서 제 항문을 보면서 그죠? 벚꽃놀이 안 가도 되겠어요. 핑크예요, 핑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죠? 자,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죠? 자, 주장 노 이러시는데 그 방송으로 다 송출됐던 장면입니다. 그죠? 너 그거 성희롱 당한 거야. 뭐 그렇긴 한데, 뭐라 할 순 없잖아. 진짜 벚꽃놀이 안 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씨. 증거를 어떻게 가져와? 자, 다음 사연입니다. 꼼니찌와 꼼디. 이번 주제인 흑역사를 꼼꼼히 생각하면서 무엇을 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생긴 흑역사가 하나 있어 사연 보내보려 합니다. 때는 8월 28일 전날 메이플을 새벽까지 한 저는 배가 너무 고팠더랬죠. 그쵸? 엄마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요기요 앱을 키고 자, 엄마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요기요 앱, 그죠?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배달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더랬죠. 사건은 한 4조각 정도 먹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치킨은 먹을 때 입안에 다 넣고 뼈가 씹히면 손가락으로 쏙 빼면서 먹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순살같이 생긴 조각이 있었고 뼈가 없는지 몇 번 씹어서 확인한 뒤 꿀꺽 삼켰습니다. 꿀꺽하는 순간 목에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목구녕 안으로 가버려서 뱉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콜라를 들이키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근데 목에 뼈가 박힌 듯한 이물감이 계속 들고 너무 아픈 겁니다. 큰일 났네. 그쵸? 그래서 전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는 내시경이 없어서 육안으로만 확인했는데 뼈가 확인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그 병원의 권유를 따라 대학병원에 갔더랬죠. 어디가 아프셔서 왔냐는 응급실 직원의 질문에 치킨 먹다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하니 살짝 비웃는 것 같더군요. 일단 응급실에 도착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입안에 카메라 같은 걸 넣어서 확인해봤지만 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CT랑 내시경을 찍어보라고 권유를 했더랬죠. 치킨뼈 때문에 CT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뼈가 안에 박혀서 천공 갖는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니 겁이 나서 동의를 했더랬죠. CT를 찍어보니 위에서 2cm가 넘는 뼈가 발견됐습니다. 한 2cm면 한 이만하겠네요. 그죠? 좀. 그래서 내시경으로 빼려고 했지만 이미 장 쪽으로 넘어가서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에 박혀서 천공이 생길 수도 있다고 입원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금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영양제 맞으면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금식 때문에 입원해서 영양제 맞는 사진입니다. 곰디와 곰붕이들도 치킨 좋아하시죠? 저처럼 병신같이 50만원짜리 치킨 드지 마시고 조심해서 먹거나 순살로만 먹어주세요. 그럼 안녕. 이게 뭐냐 대체? 아니 지금이래. 지금이야 지금. 이거 봐봐. 야 이러고 있네. 야 이게 근데 흔한 일이야? 치킨 뼈를 삼키는 게? 안 흔하지.
아니 뭐 어떻게 먹으면 치킨 뼈를 삼켜 먹다가? 아니 진짜 궁금한데 작성자분 혹시 몇 킬로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함이 드네요. 이런 궁금증이. 아니 생선뼈는 그게 뭐야 안 보이니까 실수로 이렇게 씹는 건데 치킨뼈는 솔직히 2cm 되면은 뭐 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자 일단 뭐 그래도 뭐 이거는 괜찮네. 그래 엄마랑 했으니까 이게 뭐 여자친구랑 놀다가 여자친구랑 치킨 먹다가 씨발 그 간 거 아닌 게 어디야 그죠? 여자친구랑 치킨 먹다가 뼈 삼켜가지고 씨발 어? 영양제 맞으면서 입원한다 생각해봐. 그쵸?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흑역사 연애썰을 소개해드립니다.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더랬죠.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사귄 동갑내기 여친에 들떠있는 전 한 가지 흑역사를 만들고 말았더랬죠. 때는 여자친구의 생일날 괄호 닫고 사귄 지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괄호 닫고 여친에게 넌지시 말해서 자취방에 초대하고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할 생각이었더랬죠. 여친도 대충 예상을 한 건지 생리 중이라고 미리 말을 했더랬죠. 자, 괄호 열고 지금 생각해보면 섬세함이 없었습니다. 괄호 닫고 제가 사온 케이크로 생일 축하를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알코올이 들어가고 좋은 분위기가 되어서 생애 처음 입술 박치기를 해버리고 말았더랬죠. 여기서 조바심이 난 저는 한남의 천성을 버리지 못하고 진도를 더 빼려고 실수를 해버렸더랬죠. 생리 중인 여자친구에게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냐고 했고 여친은 마지못해 오케이를 하게 되어버렸더랬죠. 침대에 피가 묻지 않도록 아래에 수건을 깔고 거사를 치르려던 순간 저의 소중이가 커지지 않았던 겁니다. 괄호 열고 여자친구 사귀기 전까지 1일 3달은 기본으로 칠 정도로 야동 중독이어서 뇌가 이상해졌더랬죠. 괄호 닫고 결국 분위기는 이상해져 버리고 두 번 다시 하는 일 없이 처음 사귄 여친과는 일주일 후에 헤어져 버리고 말았더랬죠. 전 여친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살면서 가장 잊고 싶은 기억입니다. 꼼디 바보 같은 저에게 매콤한 회초리 한번 휘둘러 줘잉. 자, 근데 그 이거는 뭐 안 서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좀 그죠? 원래 술 먹으면 안 설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생리한 사람한테 무시하자고 하는 게 그죠? 아니 나도 좀 검색을 해봤어 저런 거에 대해서. 이게 생리할 때 하면은 그 그때는 감염이 잘 된다 그랬나? 무슨 오염이 잘 된대. 오염이 잘 돼가지고 무슨 감염도 쉽게 걸리고 되게 안 좋대 건강에. 그래가지고 전 절대 약간 그거거든요. 예. 감염 위험이 높다 그랬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여자친구분도 참 그죠? 그걸 승낙을 해주시고 본인을 좋아했나봐요. 아니면은 뭐 하고 싶었나? 뭐 여튼 자, 예. 뭐 근데 이거 뭐야 그 소중이가 커지지 않았던 거는 그죠? 술 먹으면은 이럴 수 있어. 그 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죠? 다음부터는 화이팅 하시고 그 거사 전에는 술 먹지 마시고요, 그죠? 자 야동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야동 보면 오히려 이게 좀 또 안 돼. 자 바보 같은 저에게 회초리 한번 자 그 음리 중일 때는 하자고 하지 맙시다잉. 자 그죠?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꼼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죠? 제가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어요. 자, 괄호 열고 전국 노래자랑 톤으로 괄호 닫고. 제가 이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사연 하나 날립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이니 저의 신상은 꼭 비밀로 해주세요.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더랬죠. 전공의 특성상 저는 여성 성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고등학교에 지나가였었습니다. 대충 따지면 성비가 5대1로 남 완전 여초였더랬죠. 약간 미용 뭐 이런 건가? 미술이나? 때문에 남학우들끼리 똘똘 뭉쳐 지내기도 했지만 자연스레 여자학우들과 어울렸더랬죠. 그렇게 서로 간의 접촉도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장난으로 뒤에 매달린다거나 툭툭 치는 그런 정도는 자주 일어났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영어 시간 때 일어났더랬죠. 저희 고등학교는 영어 시간에 분반 수업을 했었습니다. 반을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영어 교실에서 수업을 했기에 자리는 친한 사람과 자율적으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친했던 여하구와 그냥 앉아 있었더랬죠. 그 친구는 다른 여하구들에 비해서도 원래부터 스킨십이 좀 많은 친구였습니다. 괄호 열고 업히기 그리고 어깨 기대기 등등 괄호 닫고. 저도 그 친구는 여하구들 중에서도 친한 친구였기에 장난치거나 약간의 스킨십은 딱히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 대 친구로 말이죠. 여튼 그 친구는 영어 수업 시간 동안 이상하게 제 어깨에 기대곤 했더랬죠. 원래 좀 그런 친구기도 하고 저도 여자로는 절대 느껴지지는 않아서 그냥 딱히 반응을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비극은 이때 시작됩니다. 그날도 그 친구가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었더랬죠. 여기서 잠깐, 곰디 및 건강한 남자 곰청자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가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이 갑자기 커지곤 하는데 하는 인체의 신비가 있곤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아무 이유 없이 쿨타임이 차면 커지곤 했더랬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친구가 어깨에 기대고 있을 때 때마침 요술봉이 변신하는 인체의 신비가 일어났었더랬죠. 괄호 열고 남은 포인트를 싹 다 걸고 진짜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잉. 괄호 닫고. 아니 그러던 와중 때마침 씨발 그 친구가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씨발 근데 또 때마침 동선이 겹쳤는지 그 친구의 손과 저의 살짝 커져버린 요술봉과의 충돌 사고가 일어났더랬죠. 자, 손을 왜 들었죠 갑자기? 자, 그 여하고는 헛 헛이라는 조용한 외마디 탄식과 함께 당황하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 아무 일도 못하고 진짜 인생에서 가장 어색한 순간을 견디며 속으로 그냥 수업이 끝나기만을 빌었고 결국 쉬는 시간 종은 울렸더랬죠. 저는 여기서 갑자기 무슨 해명을 하기도 뭐하고 진짜 진퇴양난인 아주 같은 상황을 맞이했더랬죠. 하지만 그 이후로 같은 반인 그 친구와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친하게 지내며 일상생활을 보냈답니다. 다만 그 다음 수업 때부터는 그 친구가 제 옆에 앉는 일은 절대 없었답니다. 이 사건이 정말 민망하고 난처한 상황인 게 해명을 하고 싶어도 남자는 자연스럽게 가끔 커진다. 너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다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설명이 더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서로 조용히 넘어갔더랬죠. 그 친구도 사실 먼저 어깨에 기댔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보고 있을 그 친구에게 곰디가 한마디 해주세요. 나 진짜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진짜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었어. 곰디는 이렇게 해명하기조차 민망한 흑역사가 있나요? 있으면 다 말해줘! 자, 이런 사연이네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오히려 말을 하는 게 어떨까? 그쵸? 좀 좋은 방법, 돌파구로는 오히려 전공법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이게 너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오해다. 어? 오해다. 그죠? 오히려 말을 하는 게 어때? 자, 자꾸 도배하지 마시고. 자, 도배하시게 배할게요. 그죠? 뭘 너 때문이라고 해. 상황상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들다고? 아, 그렇긴 하겠다. 저는 해명하기조차 민망한 흑역사가 뭐 이미 인터넷에 다 퍼뜨려져 있고, 그죠? 학창 시절에는 다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흑역사를 할 게 없어요. 그쵸? 진짜 뭐 없어. 그냥 사실상 인생 일대기가 그냥 그냥 그 인터넷에 있다고 보면 인터넷 세상에 떠들고 다닌다 보면 돼요. 슬프네요.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먹방의 황제는 조강현이요. 앙. 괄호 열고 최대한 열받게 괄호 닫고. 숨쉬듯이 오마주를 내뱉는 오마주괴인 곰디의 방송을 보면서 문득 저의 흑역사가 떠올라 사연을 보냅니다. 자, 이거 제가 화내서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하신다. 자, 맞죠? 그죠? 자, 그죠? 있죠? 제가 이거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자, 어쩌라고라고 하시니까 좀 내보내 드릴게요. 그죠? 앙은 애드립이네요. 아, 앙은 안 할 수가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반사적으로. 말초신경이란 거나요? 그쵸? 저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던 평범한 한문철 TV 구독하는 남자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저의 모순적인 성격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겔지를 시작한 DC 영재였는데요. 동시에 별 해는 밤을 새우며 시와 글을 짓던 문학소년이기도 했습니다. 야겔 문학소년. 낮에는 학교에서 독후감을 쓰며 필력을 갈고 닦았고 밤에는 DC에서 키보드 배틀을 뜨며 존목 고닉들을 고로시 하던 저는 커서 조학년 방송을 구독하는 문학청년이란 모순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순이 일으킨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 형태론이 평평이들과 동굴충으로 나뉘듯이 문학부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 문학파와 그 반대파입니다. 곰붕이인 전 당연히 반대파였더랬죠. 순수한 물에는 칼로리가 없듯 순수한 문학에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란 섹스와 폭력이 난무하는 바로 오감자 칠리소스처럼 화끈하고 원초적인 맛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순수 문학충들이 180석을 차지한 저희 학과에선 전 평평지구론자 마크 서번트와 같은 취급을 당하곤 했더랬죠. 그중 한 명에게 괄호 열고 빨간 안경 쓴 돼지 괄호 닫고 그럴 거면 만화나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들었고 뚜껑이 열린 저는 내가 그린 만화가 네가 쓴 코코이치는 일기보단 낫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평소의 저의 가면이 깨지고 제 마음속의 작은 보통령이 폭발해버렸더랬죠. 작은 악마가. 문학에 흥미가 떨어지게 된 저는 펜과 종이를 사서 진짜로 만화를 그려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고 겨울방학이 되자 전 학교 공부를 뒷전으로 둔 채 매일 밤 집 앞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만화를 그렸는데요. 당시 그 카페에선 주문을 받던 여자 점원이 있었는데 미대에 다니고 있었던 그녀의 눈에 항상 만화를 그리던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걸까요? 그녀는 매일 같은 목도리를 두른 채 카페로 출근하던 절 그려서 어느 날 저에게 건네주었더랬죠. 그렇게 방학이 끝날 때쯤 그녀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미화가 심한데 사진이 있다고 하네요. 보여드릴게요. 그죠?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레츠플랫을 하고 있는 강현이의 모습이고요.
미화가 심하다네요. 그죠? 자, 더 읽어볼게요. 전공자였던 그녀에게 배우며 전 더욱 만화 제작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쉬는 날이면 같이 카페에서 몇 시간이고 같이 그림을 그리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가 그린 만화를 들고 출판사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소년점프라는 곳이었는데요. 자, 이것도 인증샷이 있네요. 소년점프. 자, 게스트. 자, 여기도 있고, 그쵸? 여기도 있네요. 제 걱정과 달리 편집자는 처음 그린 만화답지 않다며 칭찬을 해주었고, 신인 공모전에 나가보자 하며 40페이지짜리 만화를 그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상을 받는다면 그 안경돼지한테 자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전 무작정 해보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마감날이 다가와도 머리가 꽉 막힌 듯 1페이지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문학소년으로서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고 만화를 완성했을까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마감 일주일 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빈노트를 앞에 두고 줄담배를 피며 망설이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절 웃으며 반겨주던 그녀의 흰 잠옷과 다르게 제 속내는 새까맣더랬죠. 그날 새벽 담배를 피고 오겠다며 침대를 빠져나온 제 발걸음은 베란다가 아닌 거실로 향했고 전 여자친구의 노트북을 켜서 그녀가 그렸던 만화들을 복사해서 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던 것입니다. 자, 표절. 그죠? 아직 남아있더군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자, 이렇게 페이지 보이시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침대로 돌아간 제게 몸이 안 좋으니 담배 끊으라고 중얼거리며 껴안는 그녀의 팔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건 바로 제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전 그 만화를 그림만 새로 그리는 오마주를 해서 공모전에 출제했습니다. 전 그 만화를 그림만 그쵸? 정신없어. 제 만화가 최종 예선까지 올라갔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있는 편집자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그죠? 전화를 끊고 전 한참을 고민한 다음 여자친구를 집에 보내고 출판사로 찾아가서 편집자에게 사퇴해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편집자와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자,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수고하십니다. 내일 19시에 만나요. 잘 부탁드려요. 그런 거야? 이제 와선 늦었다며 화를 내는 편집자한테 전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더랬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안에서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멋진 내 작품을 만들겠다던 어릴 적 제 꿈은 온데간데였고 상에 눈이 멀어 남의 작품에 손을 댄 도둑놈만이 전철 반대편 창문에 비치고 있었더랬죠. 자, 퍼펙트 블루네요 거의. 그죠? 연출이. 그때 그냥 모든 걸 그만두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 뒤로 2번 다시 만화를 그린 적이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여러 번 툴툴댔지만 전 같은 핑계를 대며 화제를 돌려댔더랬죠. 몇 달간의 외도 끝에 돌아온 문학에도 이미 제가 있을 곳은 없었고 슬럼프에 빠진 전 과제도 출석도 손을 놓아버리고 집에서 인방만 보는
한량이 되었더랬죠. 결국 그 학교를 제 손으로 그만두었고 지저등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지금은 모든 열정을 잃고 매일 집에서 코코이만 하는 고졸백숙 곰붕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던 저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지만 이렇게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용기 내서 말해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곰디. 곰디는 저처럼 선을 넘지 마시고 건강한 오마주 계속하시길 바랄게요. 아래는 당시 그렸던 만화입니다. 그날 출판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렸기에 이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진이네요. 가끔씩 꺼내보면서 제가 보낸 과거들을 되새기곤 합니다. 자, 이런, 그쵸? 이런 만화였네요. 자, 그림은 자기가 그렸대. 자, 이런 사연. 아, 그러게요. 자, 약간 뭐랄까 흑역사인데 좀 진지한 흑역사네. 약간 자기 꿈을 꿈 때문에 표절을 해버려가지고 그죠? 결국에는 그 꿈까지 잃어버린 슬픈 사연이네요. 그쵸? 좀 씁쓸하네요. 예. 아, 이게 또 근데 그죠?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또 좀 아니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모방이 창조를 만든다고 그런 말 있지 않나? 모방이 창조를 만든다 이런 말 있지 않아? 그래? 복사 붙여넣기 한 거 아니냐고? 그림은 자기가 그렸대. 스토리만. 아, 슬프네요. 근데 오히려 이럴 거면은 그냥 스토리만 그 뭐냐 여자친구한테 스토리 작가 하라 그러고 한번 물어보지. 여자친구한테 그냥. 아, 좀 그런가? 여친이 존나 좋아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고 스토리 작가 플러스 그림 작가라고 하지. 근데 또 그건 또 안 되긴 해 사실.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쵸? 또 자기의 그 전공으로서의 프라이드라는 게 있잖아. 어? 자기 곤조라던가 코다와리라 그러나요? 코다와리? 코다와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공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다 하는 게 또 그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글쎄요 좀 약간 좀 슬프네요. 예, 뭐 파이팅 하시고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건 없고 자 잘 들었습니다. 사연 재밌고 긴 사연 잘 들었어요. 그쵸? 사연 얼마나 남았냐고?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까지였는데 또 사연이 또 계속 올라오네. 자 이거는 나머지 사연들은 그 뭐야 검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이까지만 할게요 사연. 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